1454년 봄 한 여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궁궐에서 쌀과 관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조촐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죽음이었죠.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 태종의 후궁이자 태종의 서장자 경영군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빈 김씨. 오늘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효빈 김씨. 그녀의 출신을 둘러싼 이야기는 진실과 소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야사는 그녀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를 모시던 여종이었다고 전합니다. 강씨가 입궁하면서 김씨도 함께 궁궐로 들어왔고 그녀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신덕왕후가 태조 앞에 내놓기를 꺼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왕자였던 이방원이 어떻게든 김씨와 하룻밤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야사일 뿐입니다. 태종 본인이 직접 진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1415년 겨울 처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태종은 김씨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씨의 가비로서 본래부터 궁에 들어온 자. 가비란 집안에서 부리는 여종을 뜻합니다. 즉 김씨는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에서 대대로 부려온 노비였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신덕왕후의 여종이었다면 이방원에게는 일종의 전리품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방원은 신덕왕후를 증오했고 그녀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은 복수의 의미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친정 여종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모욕이자 처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씨는 태종이 즉위하기 훨씬 전 그가 아직 정왕군이라 불리던 시절부터 이방원 내외를 모시던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은 천했지만 그녀는 주인 가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1400년 1월 28일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방원은 동생 방관과 왕위를 두고 칼을 겨눴습니다. 형제의 피로 얼룩진 그날 이방원의 집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집안의 말 한 필이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모기내가 타고 갔던 말이었습니다. 말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구간을 찾아왔고 그 모습을 본 민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전사했구나. 그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민씨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나도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겠다. 그녀는 걸어서 전쟁터로 향하려 했습니다. 왕자비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칼과 화살이 날아드는 전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5명의 시녀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습니다. 실록은 특별히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김씨는 곧 경영군의 어머니야. 시녀들의 만류에도 민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 한기등이 길을 가로막아서야 그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을 필사적으로 말리는 김씨의 모습을.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위기의 순간 주인을 지키려 했던 충직한 여인의 모습을. 태종 총서에는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집니다. 태종이 즉위하기 전 송도 측 개경에서 살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방원의 집에 흰 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흰 용은 상서로운 조짐, 천명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징조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집안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김씨였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이는 김씨가 단순히 부엌일이나 청소를 하는 하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인에 거쳐 가까이에서 일했고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김씨가 어떻게 주인의 남편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아니 인류 역사 내내 권력을 가진 남성과 그 집안의 여종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종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거부할 수 없었고 거부했다가는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실록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방원이 그녀를 불렀을 수도 있고 민씨가 남편을 위해 그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양반가에서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미모가 뛰어난 여종을 골라보내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어느 순간 김씨는 이방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 3개월. 아직 배가 크게 불러오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덧이 시작되고 몸이 무거워지고 여종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주인 민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친정에서 데려온 여종이 자신이 어릴 적부터 데리고 있던 여종이 자신의 남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민 씨가 느낀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배신감? 분노? 모욕감? 민 씨는 김 씨를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연한 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겨울 만삭의 몸으로 맞이하게 될 끔찍한 시련 말입니다. 태종 15년, 즉 1415년 겨울, 태종은 처가인 여흥민 씨 일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원경 왕후의 지나친 질투심을 비난하며 13년 전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 씨가 경영군을 낳던 때의 참혹한 이야기였습니다. 김 씨가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원경 왕후는 그녀를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남편 아이를 가졌으니 당연한 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겨울인 음력 12월, 만삭이 된 김 씨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경 왕후는 계집종을 시켜 김 씨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태종의 말에 따르면 마치 얼어 죽기를 바라듯 문 바깥에 방치했다고 합니다. 영하의 추운 겨울 만삭의 몸으로 문 밖에 버려진 김 씨의 처지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김 씨의 오빠인 김하상이라는 이가 누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천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경 왕후는 다시 계집종들을 시켜 김하상이 준 친구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순교리의 벌개라는 궁노의 집 앞 토담집으로 옮겼습니다. 토담집. 흙을 쌓아 만든 간단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바람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초라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한겨울 만삭의 몸으로 제대로 된 이불도 없이 토담집에 갇힌 김 씨. 그녀는 그곳에서 태종의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상자라는 사람이 동정심에 마이 즉 3배옷을 가져다 주어 김 씨는 7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겨우 7일. 산모가 출산 후 회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원경 왕후는 김 씨의 아버지와 오빠 김하상으로 하여금 소에 실어 교화, 지금의 파주 운정 일대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실록에 기록된 김 씨의 출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태종이 처가를 제거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일까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 참혹한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의심의 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15년은 태종이 민무구, 민무지를 포함한 천암 사형제를 숙청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태종에게는 처가를 제거할 명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비의 친정 오빠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때 13년 전 김 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까요? 야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 씨는 사실 신덕 왕후 강 씨의 친정에서 부리던 여종이었고 원경 왕후는 시어머니 신덕 왕후를 몹시 싫어했기에 오히려 김 씨에게 잘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원과 신덕 왕후의 악연은 유명합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어머니 신의 왕후를 밀어내고 왕후가 된 신덕 왕후를 평생 증오했고 왕이 된 후에는 그녀의 무덤까지 옮겨버렸습니다. 만약 이 야사가 사실이라면 원경 왕후가 남편의 원수인 신덕 왕후의 여종을 구박했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김 씨를 보호했을 수도 있죠. 따라서 태종의 아내를 음해하기 위해 그리고 처가를 제거하기 위해 김 씨의 출신부터 학대 사건까지 모두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태종의 전략입니다. 그는 책임을 원경 왕후 개인보다는 민 씨 형제들에게 교묘하게 전가했습니다. 왕후가 직접 학대한 것이 아니라 민 씨 형제들이 왕후를 사주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매우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경 왕후를 직접 공격하면 패비 논란이 일어납니다. 패비가 되면 그녀가 낳은 아들들, 특히 세자인 양녕대군의 정통성에 흠집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양녕, 효령, 충녕, 성녕 네 아들 모두가 왕위 계승해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태종은 처가는 싫었지만 아들들은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왕비는 건드리지 않고 처가만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태종은 여러 차례 외척을 숙청하면서도 왕비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왕자를 4명이나 낳은 왕비를 내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세종의 장인인 시몬 일가를 숙청할 때도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태종의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증거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록은 원경왕후의 질투심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위 초 태종이 다른 여인에게 승은을 내린 것을 알고 원경왕후가 그 여인을 중궁전으로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중궁전의 궁인들을 전부 내쫓고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왕권과 중궁의 권위가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원경왕후의 질투를 견디지 못한 태종이 아예 침실을 옮겼다고 합니다. 왕과 왕후가 따로 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뜻이죠. 원경왕후는 때때로 태종이 총애하는 궁녀들을 불러 심하게 벌주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들을 왕비가 처벌하는 것,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태종실록이 언제 누구의 치세에 편찬되었는가입니다. 태종실록은 세종 13년 즉 143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효자로 유명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어머니 원경왕후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세종이 왕으로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공식 역사서에 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거짓이었다면, 아버지 태종이 어머니를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세종이 그것을 그대로 역사에 남겼을까요? 세종은 사관들에게 사실대로 기록하라는 원칙을 강조했던 왕입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한 거짓 기록을 묵인했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원경왕후의 질투심과 후궁들에 대한 학대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두 가지 해석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원경왕후의 질투심은 실제했고 김씨가 고난을 겪은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일부 가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힘든 환경에서 출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원경왕후의 직접적인 명령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당시의 관습과 환경 때문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한겨울 토담집 출산이 원경왕후의 의도적인 살인 미수였는지 아니면 여종 출신 후궁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대우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태종은 이 애매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했을 것입니다. 사실의 해석을 더하고 사건의 의도를 부여하고 그렇게 완벽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태종실록에 남은 김씨의 이야기는 정치적 의도와 역사적 진실이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사례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진실의 정확한 윤곽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씨라는 한 여인이 고통받았고 그 고통이 권력자들의 게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태종은 13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경영군의 출생 연도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실록에는 1402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주의시 대간에는 139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1402년이 맞다면 이는 조사의의 난이 일어난 해입니다. 조사의의 난은 왕인 아들 태종과 태상왕인 아버지 태조 이성계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초유의 사건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겨누는 상황에서 태종으로서는 왕실 내부의 또 다른 갈등을 들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무렵은 전국이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간신히 아버지와의 대립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왕비의 질투와 후궁 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왕실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종은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처가를 제거해야 할 명분이 필요할 때 비로소 이 오래된 사건을 꺼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415년은 태종이 외척 세력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던 시기였습니다. 혹은 태종이 그때까지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김씨가 궁 밖에서 출산했고 그 소식이 태종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되었든 알고도 묵인했든 태종에게 이 사건은 처가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록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김 씨는 살아있는 동안 빈의 풍계는커녕 다른 후궁들이 받는 옹주나 궁주 같은 작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그저 경영군의 생모 김 씨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았지만 공식적인 지위는 없었던 것이죠. 1454년 음력 2월 26일 김 씨가 사망했습니다. 궁에서는 쌀과 관 등을 보내 부조를 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장례도 거창한 추모도 없었습니다. 태종의 후궁이었고 왕자의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숙종 때 발행한 선언록에도 김 씨는 궁인 김 씨라고만 쓰였습니다. 궁인 즉 궁궐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식 후궁의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식이 승정원 일기에 효순공주의 묘산을 척관하기 위해 낭청에게 말을 지급한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효순공주. 김 씨에게 마침내 공주라는 작호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 시기에는 효순공주를 효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빈 김 씨. 우리가 지금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그녀가 죽은 지 400년도 더 지나서야 붙여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 죽은 지 오래 후에야 비로소 후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는 세종의 후궁이자 화의군의 생모였던 영빈 강씨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궁인으로 불리다가 후대에 가서야 빈의 칭호를 받은 것이죠. 김 씨의 아들 경영군 이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영군은 태종의 서자 중 장남이었지만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비 소생의 왕자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여종 출신이었다는 점은 그의 신분적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야사와 일부 소설에서는 김 씨가 경영군을 세자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었다고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정비 소생의 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종 출신 후궁이 낳은 서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조선의 제도상 불가능했습니다. 경영군은 그저 조용히 살다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태종의 아들로서 세종의 이복형으로서 왕실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김 씨가 겪었던 고난을 경영군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한겨울 토담집에서 자신을 낳았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태종이 밀씨 가문을 숙청하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경영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경영군의 생각과 감정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1454년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는 분명 슬퍼했을 것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였으니까요. 원경왕후 민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질투심 강한 왕비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투를 단순히 개인적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원경왕후는 태종이 왕자 시절부터 함께한 정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었고 4명의 아들을 낳아 왕실의 후사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안의 여종까지 건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자신을 모시던 여종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왕비의 여종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왕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왕비로서의 자존심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종은 다른 후궁들에게도 계속 승은을 내렸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승은을 내릴 때마다 그 여인을 불러 꾸짖었고 태종은 그럴 때마다 중궁전의 궁인들을 교체하거나 침실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권력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처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싶었고 원경왕후는 왕비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김씨 같은 여인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질투가 지나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고 왕비로서의 권위도 남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후궁들을 질투하고 괴롭히는 것뿐이었습니다. 효빈 김씨의 이야기는 60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김씨는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남편이 원하면 거절할 수 없었고 임신을 하면 궁 밖으로 쫓겨났으며 출산을 해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겨울 토담집에서 아이를 낳았고 7일을 버텨냈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비록 후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왕자의 어머니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권력의 주변부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는 왕과 왕후, 대신들의 이야기만 화려하게 적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김 씨 같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궁궐로 들어왔고 왕의 총애를 받거나 받지 못했으며 아이를 낳거나 낳지 못했고 궁궐에 난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효빈 김 씨는 그런 여인들 중 극히 일부 왕자를 낳았기에 간신히 기록에 남은 사람입니다. 그녀보다 더 비참했던 여인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여인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효빈 김 씨의 묘가 있습니다. 조촐한 무덤입니다. 왕의 후궁이었지만 그녀의 묘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묘 앞에 서면 600년 전 그 한겨울이 떠오릅니다. 토담집에서 아이를 낳던 여인의 모습이 추위에 떨며 7일을 버티던 산모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효빈 김 씨. 그녀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자들의 게임에서 희생된 작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역사는 누구의 것인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는가? 권력의 주변부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는가? 아닙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인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효빈 김 씨를 기억합니다. 노비로 태어나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한겨울 토담집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살아남았던 강인한 여인을, 죽어서야 비로소 효빈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슬픈 여인을, 그녀의 묘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그늘진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기억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효빈 김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